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식당의 두 분 대표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건데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우리 박영식 에디터한테 선물이 좀 왔습니다. 예. 이게 아이고. 지금 김유나님께서 아, 꽃다발을 주셨는데 아이고,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받아가십시오. 예, 아이고, 예, 받아가셔야 감사합니다.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망하네요. 아침부터. 이리나님입니다. 이리나님.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리나님. 예, 예. 아, 고맙습니다. 꽃만 들은 거 맞습니까? 예. 아, 예, 꽃. 아이고.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걱정하지 돈 마시고요. 없고. 예.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리나님입니다. 이리나님. 예,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영식님만 있고요. 네. 이상민 PD 건 네,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소개하지 마시죠. 네. 굉장히 섭섭하네요. 아유, 네네네. 왜 섭섭합니까? 저도 없어요. 저 진행자들도 없었는데요. 네네. 이리나니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리나님 네. 감사합니다. 적어둬야지. 자, 윤석열 대통령 올해 아유. 첫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외 순방으로 국내 실정 못 가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인됐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자, 순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뭐 보셨는지요? 역대 대통령 해외 다녀오면 여야 네. 반응 각기 다른 거야. 뭐 늘 있었던 네. 일이어가지고 사실 새롭지는 않고요. 일단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핵심 광물 MOU 맺은 거, 네. 요거 일단은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 KTX는 MOU가 아니라 실제 계약인데 네. 요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마이뉴스 보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8개월 전에 현대 로템 측하고 우즈벡 측하고 이미 요거를 계약이 되어가는 과정에 네. 있었고 뭐 열차 외관 디자인까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새로운 게 아니었다.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네. 그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2,700억 원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 네. KTX 구매 자금, 그러니까 우즈벡이 구매한다고 계약이 됐다라고 이게 성과라고 보도가 된 건데, 우리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에서 우즈벡에 2,700억을 전부 다 빌려주는 겁니다. 아, 이게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조건이 25년에서 40년 장기간 그 대출해 주는 건데 그 금리가 0.01에서 최대 2.5밖에 안 돼요. 그냥 주는 거네요, 거의. 예. 뭐 그냥 준다기보다는 그냥 2,700억을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성과를 좀 부풀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요 대목은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서로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순방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아직 사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우리 그 김건희 여사께서 공개 활동에 대한 여러 설명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가서 엿새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오신 점은 뭐 외교 활동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설명이 적절히 없는 상황에서 외교 활동까지 하시는 것은 아마 사법 방해 수단으로 많은 분들께서 인식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좀 감안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잠깐 꽃다발 주신 분 예. 송파의 김유나님이십니다. 아, 예. 사진도 같이 찍고 싶다의 말씀. 영식당 우리 박영식 앵커 그리고 이상민 우리 PD님 네. KT24님께서 네. 정말 팬이다. 네네네. 내가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글 주셨으니까요.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 대통령 한번 소환해 주십시오. 보내주신다는 말은 없나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대통령 한번 소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거 뭐 주요 광물도 중요하지만 꽃다발 좀 보내주시고. 알라바이 같은 것도 좀 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여기 갔다 오니까 정말 그 감동을 먹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정말 광물이 예. 풍부하지만 정말 그 거기는 인프라가 없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제일 감동했던 거는 거기가 세계에서 정말 그 맥주가 가장 싼 곳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 정말 특별히 음악이 아주 좋아요. 네.
그 마마 우 그 보헤미안 랩소디 랩소디인데. 그리고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오, 그거, 이거 아메리칸 파이 그것도 그거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그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 한국인은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밥심? 밥심? 아니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라면을 갖다가 대접을 해주더만요. 그 이영만리 타지에서 정말 눈물 젖은 뚝배기를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 라면을 딱 먹으니까 예. 아이고 그 고향의 생각이 나더만요. 그래서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걸 딱 띄워주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신 얘기랑 들은 얘기 말고 뭐 실제 좀 이렇게 이제 외교 상황 성과나 얘기. 이제 이런 그래서 얘기를 제가 그 두 노래를 마마 우 마마 우. I don't wanna die 프레디 머큐리가 예. 정말 그 영국에는 그 두 명의 그 여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퀸. 퀸. 그래가지고 저기 예? 라면이 정말 그 굴지의 그 기업에서 정말 뚝배기 그렇다는 거죠. 야, 이야기 좀 지금. 어려. KT24님이 제가 잘못 읽었다고. 네? 꽃 보내주겠답니다. 이상민 PD한테.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뚝배기에다가 꽃을 담아주시고. 뚝배기에다 담았습니다. 꽃 보내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뭐 좀 이렇게 외교 다녀오면 그래도 좀 성과 있고 이러면 지지율도 오르고 갈 건데 글쎄 좀 오를 수 있을까요? 글쎄, 지난주 금요일 그 갤럽 조사를 네. 보니까 5%나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뭐 원래 그 긍정 지지도의 그 긍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그 여론조사 응답층께서는 항상 가장 높은 비율로 네. 외교를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잘한다고 원래 꼽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 효과가 일단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긍정 지지도의 절대 다수인 10%가 외교를 잘한다라고 일단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5%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은 평가합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예.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오물풍선 논란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강경 대처라든지 그리고 이 의정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일관성 있다고 평가하시는 긍정 유권자층이 많은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 대목이 보수 유권자층과 중도에 속해 계신데 나름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규합을 만들어내서 그 정도로 상승한 것이지 글쎄요 외교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많이 있었냐라고 보기에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앞서 짚은 대로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 음악적인 차원이나 예. 먹은 거, 예. 들은 거, 받은 거 중에 이제 알라바이라든지 예. 국견 정도가 화제였었지 나머지 부분은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어요. 아쉬운 게 더 많았지 않을까 예. 또 생각도 듭니다. 네네. 저희 배동원님께서 참 웃으며 보게 된다. 이상민의 성대모사 재미 너무 좋다. 원래 싫은 사람인데 웃으면서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 주셨어요. 싫은 사람이 뭐 제가 잘못 읽었네. 하여튼 웃으면서 보게 된다. 네네네. 너무 감사하다. 꽃다발은요. 네. 꽃다발은 이 배동원님이 아니고 KT 이사님께서 네. 뭐 주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국회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구성을 놓고 아직까 여야 계속적으로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7명의 상임위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빨리 민주당에서 끝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회의 개최해서 강행하겠다라고 민주당 예고를 했는데 형 국회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근데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일단 아직은 네. 좀 단언하기가 힘든 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도 좀 남아 있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까지 좀 상황이어서 합의 봐라 이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합의하라고 하는 것 예. 같아요. 근데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워낙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네. 나머지 7개 자리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의힘 태도라고 보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나름 국회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고 숫자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는 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계속 국회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만 나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 두 가지 태도밖에 일단 안 보이거든요. 그게 같아요, 그죠? 네. 안 나오겠다. 그리고 법 만들면 네. 거부권 건의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다 이제 그 정도의 으름장밖에 안 보여서 네. 이번 주가 아무튼 분수령이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면 등원할 것이다. 예,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네. 자동 폐기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법안을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합의해줬던 거를 동일하게 법안을 올려버리면 네. 이거 봐라, 집권 여당인데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 어허. 라는 첫 번째 지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합의했던 뭐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다수가 있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고준위법이라든지 전력망법 이런 것들은 이미 합의했는데 통과를 못 시켰던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 법안을 동일하게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결단을 좀 촉구해 봅니다. 자, 국민의힘 고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민심이 압도적으로 야권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민심의 뜻대로 원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발 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동의하진 않지만 예. 언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최근에 좀 날석이 비판을 하셔가지고 좀 애완견 말씀도 하셨던데. 예, 언론 비판은 언론 비판대로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 맞네요. 예. 아니 그 언론에서 그 비판을 했지만 그 대표 아니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대표님이 아니 이제 그거 얘기 따로 못 합니까? 아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가셔야 돼서 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아니, 비판이 원구성하고 그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대표이시니까 예, 당을 그거야말로 이끄는 갈라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를 원하고 민심 뜻대로 가는 민주당을 되게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단호하시- 박영 씨가 저쪽 편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어디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걱정을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겠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끊어버려. 이재명 대표가 좀 화가 나셨긴 했는데 애완견 얘기 좀 이따 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예의를 또 지켜야 됩니다. 예. 대표님께는 예의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지금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결국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인데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박영식 에디터는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21일 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기로 했고요. 이 특검법 처리 정부 여당 응하지 않으니까 관계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자, 여당은 또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법 파기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지금 상황이면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이 안 나오면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이 이제 나와서 네. 청문회를 같이 임하면 될 텐데 네. 그럴 방법이 딱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답답한 대목이고 네. 입법 청문회의 경우에는 이게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국회 관행이나 네. 국회법 이 쟁점에 대한 충돌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65조 2항에 제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이미 국회법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여서 법률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이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법 청문회를 열어서 국회가 나서서 참고인들이나 증인을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는 게 요게 이제 사법 방해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원구성 합의처럼 국회법이 우선이냐, 국회 관행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그런 쟁점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특검법 논의는 특히 이제 순직 해병대원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미 총선에서 확인된 전 민의를 이행한다라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네. 여론조사에서도 뭐 동시에 이 동의하는 분들이 높은 비율로 있다 보니까 반대할 거라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 입법 청문회에 오셔서 반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는 게 반론권 보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맞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힘이 또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청문회가 열린다면 국민의힘이 뭔가
반박하거나 반발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거니까요. 뭐 바로 나옵니까? 예, 조국입니다. 아, 조국 대표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호위무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짧네요. 굉장히 짧게 하시네요. 길게 하면 안 똑같다 그래서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가십니까? 네. 예.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 얘기는 이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근데 요즘에 실제로 조국 네. 대표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길게 안 짧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짧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길게 안 하시더라고요, 짧게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네. 예.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실 겁니다. 예, 네네.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셨네요. 예, 네. 가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해병특검법 또 청문회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가까운 원내외 인사들한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글쎄요. 총선 참패해서 비대위원장 그만뒀잖아요. 다시 또 당대표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은 등판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네, 뭐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뭐 저는 99.99999%로 100%네요. 거의 뭐 100%로 뭐 예.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왜냐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피성밖에 없고 현재 대통령이 사실상의 레임덕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미래 권력으로 등장하는 게 더 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타이밍을 또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권을 잡지 않으면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있거나 네. 지방선거가 있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본인이 실제 당대표가 돼야 이제 스스로에 대한 셀프 공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네. 어느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위원장을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경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고요.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대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당대회 출마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99.99%의 가능성으로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새로운 컨텐츠나 비전을 보여주지가 않으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뭐 2조 심판 특위 이런 걸 만들어서 총선 때 전략으로 삼아봤는데 이미 크게 실패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전당대회 등장하면서 야당 심판을 외치거나 야당 인사에 대한 언급,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조국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런 분들을 안 먹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사실 색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능할까요? 들어서요. 가능해야 되지 저는요. 않을까요? 저는 출마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했잖아요. 아니, 했던데. 했잖아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99. 몇 %라고 하셨죠? 99.99999%요. 그 정도 확률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정도 확률이면 저랑 혹시 러닝메이트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러닝메이트는 뭐 해드릴 수 있는데 99.99%가 출마를 하냐, 출마를 하지 않냐를 떠나서 저는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 국민 그리고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마한다는 얘기인데요, 한 전 위원장. 출마 아닙니까 그게? 그게 출마하고 러닝메이터를 찾으시니까 그게 출마하실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요. 참. 아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공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유를 지키고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뛰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는 얘기 얘기라고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거의 지금 말씀이 해석은 할 수가 있죠. 해석을 못 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그분을 사이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예? 저는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며 사실상 나경원 나경원 의원 정도가 사실상 대항마 주자는 상태일 거다. 사실상 그래서 뭘 하십니까? 이분의 말을 해석하자면 제가 출마하면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대항마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항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좋아. 진짜 이제 동시 통역까지 도저히 하세요. 가능하네요. 제가 이 정도의 러닝메이트를 정말 김성태- 진정성 있게 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괜찮습니까? 러닝메이트 혹시 가능합니까 최고위원? 그게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야. 근데 이제는 동시 통역까지. 가능해요. 야. 김성태 의원 전 의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전 네. 위원장께서 저렇게 동시 통역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가끔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많은데. 뭔 말인지 거의 다 모르겠네. 예, 그거를 이제 즉석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기 따분해.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 그 단일지도 체제냐 저기 그 집단으로 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지난 그 총선 참패를 갖다가 어떻게 복구를 할지 어떻게 할지 보관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도 민심을 어떻게 갖다가 회복을 갖다가 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방식을 갖다가 저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갖다가 저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와. 아니 뭐. 때문에밖에 안 들리긴 근데 한데. 저 성대모사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 갔다가 아니 하고 따분해. 국민의힘이 별로 의식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아니 우리 당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총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나와요. 2조 심판 어쩌고 떠들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다시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논쟁이 이게 다시 매몰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민생에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동일하게 반성하고 민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혹시 진짜 궁금한 게 전에 대표를 하셨으니까 나올 생각 혹시 우리 없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다시 한번 대표에 도전할 도전하실 생각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2조 심판 같은 거 떠들었던 사람은 다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민생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금리 얼마나 힘들어요. 뭐 힘들죠. 힘든데. 힘들긴 국민이 한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당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우리 김기현 전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 자격이 있냐라는 자격을 운운하는 게 아니죠. 술을 세부대에 담그라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술 말씀하셨으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도움 받아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니까 세부대에 술을 아무튼 새술을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와,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 타이밍에서 그 한 분 다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하고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술을 못합니다.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저 콜라를 정말 조정은 의원과 정말 여러 병 마셨다는 제로만 드시잖아요, 위원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코카콜라도 설탕 들어간 거 말고 제로만 드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로의 정의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탕이 없는 거 그 질문 몸매는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셨어요? 어떤 그 대표님이? 질문이요. 아니 콜라 드신다는 얘기를 왜 대표님한테 이재명 왜 대표? 저한테만 하시는 거죠? 아니 콜라만 드시니까 예? 저는 아무튼 공공선을 위해서 그런 방식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한동훈 위원장님 또 오셨고, 자, 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면 대항마가 있긴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지금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 도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항마라고 하니까 저는 김기현 전 대표를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대항마를 꼽아드려야 될 것 같기도 오히려 하고. 김기현 대표가 더 유력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랄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긴 그쵸. 한데 예. 사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주류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꼽히지 않나라고 뭐 언론들도 많이 대다수가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러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윤 주류 입장에서는 유승민 네.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인식이 있군요. 용산과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의 주장입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은 낮고 한동훈만 안 되면 되니까 용산과 소통이 가능한 나경원 의원을 차라리 밀어주는 게 어떠냐 나경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앞서 그 친윤들이 실패를 좀 겪었기 때문에 친윤들이 전폭적으로 당대표를 밀어주는 것이 과연 여론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내에서도 역시 이 김기현 대표나 여타 용산이 점지한 인물을 당대표격으로 꼽았을 때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던 모습이 있어서 이른바 이 이철규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연대설이 나왔을 때도 네. 나경원 의원이 선을 딱 그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국면을 본다면 지금 용산의 입김이 이 전당대회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문제의식 또한 범친윤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선택이 가장 지금 중요한 국면으로 보여지고 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고위원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얘기했죠.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도 최고위원을 언급을 해주신 게 예. 결론적으로는 최고위원 4명 정도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지난번에 그렇죠. 이준석 대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과연 어떤 인물들이 과연 포진이 되는가 네. 이 대목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입니까?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관련이 없는 제가 왜 관련이 없죠? 원로로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총선 패배에 대해서 정말 복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복귀를 안 합니까? 왜 왜 총선 백서를 나중에 씁니까? 복귀를 하라고 했더니 또 한동훈에 대한 인신공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거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저 오늘 온 김에 뭐 홍준표 시장도 같은 지자체 그분은 조금 이따 등장할 겁니다. 등장합니까? 아니 근데 그 요즘에 오세훈 시장님이 잘 안 보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시게 된 계기가 이게 벌써 대선에 관심 있어서 등장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건 다 정말 나오던데. 오해죠. 예? 오해입니다. 정말 천만 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처지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박영식 앵커가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만 정략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특별히 최근에 그 1년 반 동안 이태원 유가족분들 안 만나시다가 그거는 정말 이번에 오해입니다. 갔더라고요. 이번에만 그거는 만나신 게 또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도를 통해 제가 확인한 걸 말씀을 드리는 자, 건데.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인자! 인자. 인자! 인자가 뭡니까? 인자.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또 한 번 당권을 이제 노린다고 잠잠호 모이고 있어요. 그런다고 재창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한테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총선을 망쳐서 국회를 난장판 만들어 놓고 윤 정권도 어려운데 자숙해야 할 총선 참패 주범들이 저렇게 날뛰다 보니 보수 정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 네, 그래 봅니다. 아이고야. 화가 나셨어요. 아 근데 그 이제는 네. 호를 원래는 방자 홍준표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인자 홍준표. 인자 홍준표로 바꾼 것 인자! 같습니다. 방자는 박영식이 가져가라. 방자 박영식으로. 방자야 빗자루로 저기 마당 좀 쓸어라. 예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저 말아먹은 종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가 있나네. 한탄스럽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시장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직접 당권에 도전하시는 것도 도전하세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 예? 그건 또 싫으신가? 그거는 내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문제에 있어서 인자 인자.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이 어려울 때 대선도 나가고 대표도 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시급한 문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내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의 길이다. 그래 봅니다. 아니 인자 근데 그 당이 힘들 때 이렇게 등장하셨으면서 지금은 등장하지 않으실 거고 노. 굳이 그러면 또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그 당 얘기를 많이 쓰셔가지고 페이스북을 할 자유는 있는 거죠. 자유는 있는데 거기 너무 많이 당 쓰시는데. 전당대회 얘기나 당권 얘기만 너무 내가 많이 고문으로서 그런 말 못합니까? 그게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 박영식이 아 저는 상식파 중도 같은데. 예. 상식 봐면 다 좌파야. 참 가봅니다. 예, 가보십시오. 와. 와, 오늘 좀 오늘따라 세게 굉장히 나왔어요. 파워풀하시네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파워풀 대구에 단전에서 맞게 끌어올렸습니다. 예,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파워풀 대구에 걸맞게 파워풀하게 나오셔가지고 뭐 오늘 안철수 대의원 한번 뭐 다 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굳이 뭐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그 감개가 무량하네요. 정말 제 개그 하나 해도 됩니까? 갑자기요?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이 예.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예.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뭐죠? 형님? 녹음 안 되니까. 녹으면 미치겠다. 예. 예, 재밌네요. 재미없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갑자기요? 제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왜 은퇴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욕했잖아요. 미국의 애완견 얘기.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그 말을 했습니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 대표의 망언은 언론과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예? 돈이 없는 사람이 카페에 가서 시키는 메뉴가 있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카페에 가서 시키는 메뉴? 메뉴. 예, 돈이 없는 뭐죠? 사람? 뭐죠? 카페 모카. 카페 모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가 뭐 준비 또 하셨네요. 있어요? 싫어하는 차가 있답니다. 마시는 차. 뭐죠? 구기자차. 구기차차. 예. 부겨지면 안 재밌네요. 되니까. 네, 재밌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네네. 바람이 아. 잘 부는 곳으로 갈게요. 예. 분당. 네. 분당이요. 아유, 까르르 재밌네요. 갑니다. 예. 본인 지역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영식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사이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